오늘은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해볼까요? 왜 웃으세요? 웃음 갖고 올까요? 왜 웃음을 갖고 있어.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은요? 네. 빨리 질문을 받아갖고 와야지. 부교부님이 교무님한테 질문을 받아갖고 와야지. 공부 다 하셔서 이제 하산할까요? 원장님, 오래간만에 본 것 같은데 무슨 공부실까요?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나 문영이원에 한다고 때 안 가버려 웃음으로 때우자. 아니 저는 요즘에 이제 오늘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응가응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응가응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좀 우리가 오는 것이 좀 빠르다. 내가 지은 것에 대한 대가가 옛날에는 후대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내가 보면 좀 빨리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제 제가 선생님들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잘 보온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온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생기는 경계마다 내 자신의 지금 마음을 잘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경계를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가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의 마음의 요란함에 따라서 오는 것 같아요. 경계가 많이 오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잘 이기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경계를 잘 이기는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넘어지고 싶어. 누가 길 가다가 넘어지고 싶었어. 그 빨리빨리 뛰어다니고 싶었지. 그죠? 그런데 어서 오세요. 안 넘어지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니까 근육. 근육이 뼈와 뼈 사이를 받쳐주면서 힘을 지탱해야 안 넘어져요. 그리고 빨리빨리 뛸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코어 근육, 구성 근육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근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이 드시면 할 때 단백질은 아끼지 말고 먹어라 그러잖아요. 단백질 음식은 나이 드시면. 왜냐하면 근력이 바탕이 안 되면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이 구부린 것이 전부 다 단백질 부족이요. 일은 열심히 하고 드시는 건 없고 하니까 굶는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없으니까 뼈와 뼈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굶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육신에도 근력이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근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마음에도 근력. 사람들은 육신의 근력은 많이 이해하니까 아는데 마음의 근력이 있는지를 몰라. 마음의 근력. 그러니까 마음의 근력이라는 것은 참 저 사람 의지력이 대단하다. 정신력이 대단하다. 저 사람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더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안 할게요. 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전문적인 사기꾼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은 분명히 여기다 기억을 해. 내가 다음에 이런 잘못을 안 해야지. 좀 원장님도 그 얘기예요. 그 말씀. 그죠? 선생님도 그 얘기고. 그죠? 그런데 다음에 경계가 닥치면 첫 번째 경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정말로 이제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이야. 네? 경계인지도 모르고 넘어간 사람. 두 번째, 이제 경계인지는 알아. 이제 선과 악이
하지 말자 하는 단계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래서 보통 사람 세 번째. 보통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사람답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는 확률이 높아. 한 70 정도는 돼, 이제. 이기는 확률이 반반이 아니라 이기는 확률이 더 높아. 우리가 참 그래도 저 사람 본받을 만하다, 공부 잘했다는 사람은 8, 90%가 되는 사람이야. 8, 90%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의 힘, 마음의 근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마음의 근력이 약한 사람에게 마음의 근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방법이 유문념이요. 유문념, 주의공 자동치사에서는 주의 속에 어찌 보면 유문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의 속에. 이게 주의라 하면 예? 육군을 작용할 때 경계를 따라서 육군을 작용했다는 게 하루 24시간이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예? 경우에 따라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들에게 보온을 잘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해놨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에게 보온을 잘해야겠다는 언제요? 선생님들 만날 때. 그러니까 원에 출근해갖고 퇴근할 때만 킨가 아니요? 집에서 전화 올 때도 선생님한테 말 한마디 잘하는 것도 보온을 잘하는 거고. 알아듣겠죠? 문자 하나를 잘 보내는 것도 보온을 잘하는 거예요. 또 그 선생님들이 원장님 뭐 물어봤을 때 답변 빨리 하는 것도 보온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예요? 아이고 피곤한 게 내일 아침에 하지. 조금 있다 하지. 지금 TV 연속은 거의 끝나면 조금 있다 하지. 하다가 잊어버리지. 이게 그것이 쉽게 말하면 근력이 약한 거고 유문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표현을 어디다 두느냐지 매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전부 다 이런 공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 이게 어느 분이 더 훌륭하다 나쁘다 그렇게 할 건 없고 대종사님의 이대한 점이란 말은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잘했는가 한 번 더 점검하라는 게 이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 공자님께서도 1일 3성 그죠?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봐라 그랬어. 근데 대종사님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그때 나를 돌아봐라.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근본 뜻은 똑같아. 근본 뜻은 서로 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떠냐?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잘못 생각해. 내가 또 이거 못했네 갖고 자책을 하고 나를 막 내리고 그런다니까. 일단 내가 잘못한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내 잘못을 알아. 에? B라는 사람은 잘못을 몰라. 그러면 C, D, E, F 중중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그려 살피고 돌아보고 아이고 미안해부터 하던가 나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근데 잘못 아는 사람은 뭐라고 나갈까요? 뭐요? 네? 하여튼 거슬려서 나가지 순발이 하지 않아. 순발이 하자고 역발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역발. 일단 역발이 나갔다는 것은 잘못이요. 일단 진리의 세계에서 역발이 나갔다는 것은 배은이고 강급이요. 이제 그 강도가 얼마만큼 더 세냐 약하냐일 뿐이지 일단. 그러니까 일단 내가 상대방한테 보호는 못했어도 내가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척지치 말아라 그런 말 많이 하죠. 척지치 말아라. 척을 안 지어.
척을 안 져. 사람이 세상 살면서 척만 안 좋고 살아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말이 요즘에 자꾸 없어져요. 참 이 아름다운 말들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척지척하고 살아. 척지척 말고. 세상에 척만 안 주고 살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척을 안 주고 사는 사람은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나도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 마음 자세가 있으면 부부간의 싸움도 확 줄어. 알아듣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싸움부터 나가겠지. 근데 내가 나 자신도 알아. 그래서 오히려 우리 남편이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 같으면 10번 화냈을 파인데 오지게 했으면 이제 화냈을까? 생각이 다르다니까. 이건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아. 안 해본 사람은 뭘 똑같지 그러지만 아니요 전혀 달라요.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일단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일단 잘못했다고 하고 나야 뭘 잘못했는 걸 볼 거다며. 내가 인정을 해야 잘못한 걸 받아들이지. 그렇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일단 원장님 아셨잖아요. 이 단계만 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사람은 내 목표가 서울이야. 우리가 이거 천안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면 천안 거쳐 서울 가는데 천안, 해덕, 대전, 해전 그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 경부선 가고요. 네? 내가 잘못 간지만 알면 이 사람은 서울 가. 근데 계속 부산 쪽으로 가면서 더 밟으면 밟을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수용한다. 거기다 쓰는 단어가 수용, 인정 이런 단어예요. 받아들임. 이게 명상에서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인정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제발 인정해라 막 그러잖아요. 아이 좀 당신 좀 인정 좀 해. 우리 그런 말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인정 잘 안 해. 인정 잘 안 해. 근데 인정만 하고 굉장히 훌륭해. 인정만 하더라도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첫째 이것이 봐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인정을 했어. 인정을 했는데 잘 안 돼. 근데 잘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생검내를 살아오면서 누가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한 번 했어. 한 번에 미안해 나 다음부터 안 하게 고쳐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0번 들어도 너 또 고쳐 안 고쳐 또 안 고쳐 또 안 고쳐 해도 안 고쳐지는 게 있어. 예? 운동을 하건 일을 하건 생활 습관에서 그건 뭐냐 그만큼 내가 많이 굳었다는 내용이야. 그 행동을 반복해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오늘 피우지만 하면 엄청 힘들다고 그 사람이. 근데 일주일에 반갑 정도 피우는 사람은 담배 줄여 하면 그래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아이고 교무님 안 돼요. 내가 담배 끊으려고 하는데 이건 과욕이라니까. 세상 만사가 그렇게 급히 될 것 같으면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내일부터 공부해야겠다고 도서관 앉으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으면 공부 못할 사람 시도 없겠네. 공부는 그냥 앉아있지도 못해요. 좀쑤셔갖고 허리가 끊어지려고 다리가 끊어지려고 알아듣겠어요? 못 앉아있어요. 못 앉아있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바꾸기가. 근데 우리들은 조급해. 그럼 막 한 번에 안 됐다고 막 나를 또 들들들 볶아. 나는 멍청한 놈인가 봐. 바보야. 천치 엇불기 다니니까 얼마나 내 인간이 어쩐지. 막 나를 막 완벽주의자 하려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완벽주의자 같이 막 조금 실수하면 난리 나는 것 같이.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도 못 지켜 그렇게. 그리고 진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완벽주의를 말 안 해. 대종사지 같이 하나씩 고쳐가라 그러지. 너 내가 말했는데 왜 내일 안 고쳤냐라고 안 해. 그렇게 못 하는 사람들이 잘난치기 할 때 어디 가서 말할 때 너 내가 말했는데 왜 안 고쳐 정신 안 차렸구만 정신발에 썩었구만 등등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문제 내가 못 이어.
나보다 더 못할지도 몰라. 근데 권력이 높다고 나이가 깡패라고 알아듣겠죠? 어떤 직장 상사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도 못해요. 그런 데 속지도 말고 나도 그게 속지 말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봐요. 아, 내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오늘은 하나라도 했다. 게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어제보다 나서졌죠. 하나 했으면 이게 어제보다 나서졌고 조금 전보다 나서졌고 내일이 더 나서졌고 물에가 다 이거 발전하는 것만 보면 된다고요. 저는 209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한 번에 교도님들이 한 번에 자선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 못이요. 조금씩 변한지도 모르게 조금씩 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 훈련 갈 때 염불이나 자선을 한 20분이나 30분 시켜요. 예? 시키고 야 저 가서 물 한 그릇 떠오라면은 10명에 5명 가다가 쓰러져. 왜 쓰러진지 알아요? 다리 저리갖고 안 앉아있다 앉아있으니까 피가 안 통해갖고 아무 생각 없이 힘냈다가 가다가 넘어져. 우리 교도님들 해보신 적 있죠? 그거 해봐. 20-30분 앉아있어도 자리가 저리갖고 못 있는다니까. 응? 알아듣겠어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그러면 1-2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그게 그 증상이 없었겠냐고요. 그 증상은 다 이겨냈다고. 그 증상을 이겨냈다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다리 저리는 증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선 자를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잠이 와. 또 그럼 이게 달라면 또 허리가 아파.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망념이 생겨요. 단계가 있다니까요. 단계가. 모든 건 단계가 있어. 그러듯이 이것도 단계가 있어. 근력이 자꾸 쌓여야 돼. 그래서 그래도 어제보다 내가 오늘 하나 더 이렇게 했구나. 그것만 체크해요. 그리고 원심이 잘했다. 띵동댕 국민학교 때 5개 우리 도산누나님 받아서 5개. 네, 참 잘했어요. 굉장히 중요해. 내가 나 자신한테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게 저녁에 일기 쓰면서 이것만 확인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일기 쓰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또 생겨. 왜냐면 단계가 올라가지면 알아듣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공부가 올라갈수록 보여. 저기 지하실에 있을 때는 그 옆에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3층 올라가면 3층만큼 보이고 10층까지 올라가면 10층만큼이 보이고 저 산 정상에 보이면 올라간 만큼이 보이게 되어 있어. 이것이 안 올라간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말하면 몰라. 모르는데 올라가 본 사람은 올라간 만큼 보여.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해보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간 만큼 희한하게 보여. 그냥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 보여져. 정확한 표현은 보여져. 왜냐하면 산 정상에 가서 보면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보여지잖아요. 근데 지하실에서는 보려고 해도 안 보여. 보려고 해도 1층에서 보려고 해도 안 보여. 이게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낮은 의식이 낮은 사람은 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사람은 나는 의식이 낮다고 생각하면 돼. 보려고 노력해도 안 보여. 의식이 낮으면. 근데 의식이 높잖아요. 보려고 안 해도 보여. 보려고 안 해도. 이것이 우주의 철칙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 나갈수록 자꾸 보여. 그럴 때일수록 감사해요. 사부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보이네요.
자꾸 보이는 일은 뭐예요? 법력이 높아가는 거고 보온을 잘하는 거고 그것이 동시에 맞물려 있어. 맞물려 있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운동 실력이 높아가면 그죠? 연봉도 올라가고 인기도 올라가고 어쩌? 팬도 늘어나고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야.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겨. 공부나 뭐나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나를 존경하고 우리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 훌륭하다고 그러고 친구들이 만나면 아이고 원심도 이렇게 달라졌냐. 예? 그렇게 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인과를 하니까 유남이 A라는 사람한테는 정이 가고 B라는 사람한테 A 다시라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을 이제 보면 더 좋아. 아, 이 사람은 나하고 조금 극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예? 왠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편해. 좀 편해.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문자를 한 통화를 하더라도 좀 편해. 근데 왠지 좀 이렇게 거리감증이. 알아서 이렇게 쪼깍쪼깍하다 그래야 돼. 뭐라고 맞아. 그 사람한테 더 마음을 챙겨야 돼. 왜? 그 사람이 나오고 더 안 좋은 인연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불공을 하면 효과가 빨려. 효과가 빨리단 말은 최소한도 그 사람이 나쁜 나팔을 안 불고 다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고 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이 나를 나쁘다는 사람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발 물고 다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특별히 더 마음을 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주의 원리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어. 왜? 뻗지르니까 기운이. 네? 알아듣겠지? 이게 그 사람한테는 특별히 원력을 더 세워야 돼. 왜? 그 사람을 불공할 정도 되면 거의 불공하는 데를 이제 내가 도사를 해야. 이 사람이 위험한 내가 불공할 때 대상인 게 이 사람은 더 꾸누고 불공들려. 아시겠어요? 이게 공부요. 다른 거 없어. 더 궁금한 거 있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근데 그러면은 근데요 이제 아까 그 뻗지르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주는 거 없으면 살아. 그리고 굉장히 좀 얄밉게 막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얄밉게 계속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불공을 해가지고 잘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책을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그럴 때 뭐냐면 자 지금 원장님께서 말하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 속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죠? 이건 누구 생각이야? 이게 나의 함정이야. 이 방법이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한 거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실상사에 불공으로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집에 있는 며느리한테 불공을 하라고 해서 집에 있는 며느리가 부처라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오리까 이제 알아들어서 이제 그 말을.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는 좋아하는 원하는 그 말이에요. 예? 그걸 해주라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이 빵 사주는 걸 원하면 빵을 사줘야 되고. 예? 알아듣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불공을 해야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불공을 해요? 불공의 권능이 누가 있는데? 제국의 권능이. 제국의 권능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불공을 하는 거 봐라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원장님이 나한테 진짜 미안하다라고 그거 한마디가 듣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은 그죠? 근데 원장님이 빵 하나 주었어. 예? 빵 좀 챙겨갖고 주었어. 근데 원장님은 내 나름대로 미안하다고 표시한 거지. 그죠? 그러면 원장님은 이제 좋아할 것 같지? 그건 내 생각이요. 그분은 뭐라고? 내가 빵도 못 먹는 것이. 알아듣겠어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구 약 올라? 내가 이 빵 몇 개 먹으면 내가 뭐 입 다물 것 같아? 더 약 올린다고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공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나에게서 찾으라고 말이에요. 나에게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내가 우리 남편이 됐건 아이가 됐건 불공을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내 마음 몰라줘라고 하면 그건 이제 우리 공부에서 더 못 올라가는 사람이야. 이제 알아듣겠어요? 내가 불공이 우리 남편에게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제 그걸 찾아야 돼. 맞춤형 불공. 이게 이제 공부가 자꾸 진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요법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가,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알아듣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법에 구애되지만 않으면, 알아듣겠죠? 그것을 잘 찾으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러면 아주 쉬워. 뭐가 똑같냐? 자, 이게 등이야, 등. 여기가 가려워, 여기가 가려워. 그죠? 내가 그래서 현성경은 내 등 좀 긁어줘 그랬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긁으면 양타운 분이 뭐라 그래요? 거기 말고 그러지. 예, 거기 말고 그러죠. 근데 또 못 맞췄어, 그 사람이. 거기 말고 했는데 못 맞췄어. 그럼 뭐라 그래요? 네. 거기 아니라 그러지. 계속 그러지. 그럼 그것도 올라가고 막 짜증 날라 그러죠. 자, 현성님은 맞아 틀려? 네, 저희 어머니도 아, 현성님은 긁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왔어. 나는 양타우님은 누가 긁어줬는가 모르는 게 말을 안 했는데, 자,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나보다 등 좀 긁어주라 했어. 그죠? 그때 아들 손이 그리워서 긁어주라 했어요? 가려워서 긁어주라 했어요? 현성경은 아들 손이 그리워서 긁어주라 했어? 가려워서 긁어주라고 그랬어? 가려우니까 그렇지? 가려우니까 긁어주라 했지? 네. 그러면 어머니는 손이 없어 그러지? 뭐들어 나보다 긁어주라고. 저도 좀 가려우면 안 닿는데. 자,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잖아. 네. 엄마가 긁어주라고 하면 엄마가 안 단디, 내가 옛날에 가려웠는데 안 단디가 어디냐고 딱 하면 답이 나오잖아. 사람들이 내가 진짜 엄마가 나보다 등을 긁어주라고 하든가 누가 나보다 등을 긁어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물건을 들고 있어서 등을 긁어주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양손이 다 놀고 있어. 그런데 등을 긁어주라는 것은 내 손으로 안다니까 등을 긁어주라고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긁어주라면 이 10손가락 갖고 있잖아. 이렇게 싹 긁으면 그럼 엄마가 그래요. 그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있는데 거기 좀 더 긁어. 알았어? 직방으로 맞춘다고 거기를.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불공이 크게 불공을 잘하는 거라고. 근데 엄마가 긁어주라서 긁어주는데 왜 엄마 왜 짜증내? 긁어주는데 엄마는 열받아. 그 자리 하나 못 참는다고. 그게 불공이야? 그 자리를 긁어줘야 이 사람이 아이고 땡큐 그럴 거 다녀. 아이고 역시 아들 낳아서 키운 보람이 덜 거 다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에게 불공헌데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딱 알아. 금방.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 자, 아들이 왔어. 집에 왔어. 엄마 나 요즘에 입맛이 없어. 엄마 나 입맛이 없어.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자식이 입맛이 없어 하면 입맛 없을 때 우리 아들은 뭐 해주면 먹더라라고 보통 서너 가지가 딱 나와. 그거 물어봐야 돼? 물어본 사람은 개무요. 네? 알아듣겠어요? 딱 알아. 우리 아들이 입맛 없다 하면 알아듣겠죠? 우리 남편이 감기 걸렸고 몸살 나면 대충 이거 해주면 거의 알죠? 그것을 5년 10년 됐는데 결혼 신혼 초만 모르는데 5년 10년 됐는데도 있잖아. 뭐 먹고 싶어 하면 남편이 화가 팍 나 누워있다가 지금까지 그것도 몰라? 해주기 싫어? 그렇게 나온다니까. 아이고 그 부엌에서 냄새가 맛있게 코에서 나. 아파 죽겠는데도 저거는 먹으면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야지. 부인이 뭐 해줄까 어쩔까 하면 짜증난다니까.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현명하면 집안이 편안한 거라니까. 그러는 거는 내가 당신이서 해주려고 했는데 화내? 짜증내? 그러고 싸먹는 집들이 많다니까. 몇 년 살았는데 그걸 몰라서 하루에 3끼씩 먹는 밥. 우리 남편 뭐 밥맛 없어 뭘 좋아하더라. 몇 번 경험해봤으면 그거 딱 알지. 그것을 모두가 몰라서 물어봐. 나 우리 정토하고 전화할 때 있잖아요. 목소리 톤만 달리면 내가 바로 꼬리 내려. 나만 꼬리 내리면 집이 조용하잖아. 그러죠? 내가 지금 화가 났어도 정토가 지금 뭔가 이렇게 톤이 좀 이상하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오늘 뭔 일 있었구나. 그죠? 아이고 많이 힘들지 하고 그냥 작전을 싹 바꿔. 그러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집안이 조용하면 되지. 내가 큰소리 치면 그게 잘난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라도 해갖고 바보같이라도 해갖고 우리 정토가 마음이 풀리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고 현명한 거지. 내가 권위 잡는다고 에이그 정토가 돼갖고 공부도 못해갖고 이렇게 삐져갖고 있어? 뻗어갖고 있어. 그럼 정토가 받아들일까? 여야만 잘나지게 뒤지라고 그렇지. 받아들이겠냐고 정토가. 일단 화를 풀어주고 나서 알아듣겠어요? 일요일날 집에 갔을 때 역시 교무님이랑 다르시대. 다른 사람은 나한테 잔소리부터 뭐라고 했던데 그때 교무님이 들어줘서 내가 화가 풀렸네. 알아듣겠어요? 집에 가면 그래요. 교무님이 했던 방법대로 내가 치과에서나 친구들한테 하면은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마음을 잘 쓰냐고. 아니 내가 교무님이 한 말 써갖고 칭찬 많이 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그것이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 이때다고 거기서 막 가르쳐? 거기서 훈육이요? 열받아 죽겠는데. 이게 이런 방법을 우리들이 빨리빨리 같이 산다는 것은 같이 살면 좋은 점이 그런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을. 그래서 도둑놈 사기꾼들은 장단점을 파악해서 나쁜 데 써먹고 우리들은 좋은 것만 써먹고 나쁜 것은 묻어버리고 이게 아름다운 가족 아니냐고 말이요. 가족 아니냐고 말이요. 직장의 동료들끼리도 이렇게 나쁜 건 묻어버리고 좋은 건 자꾸 쓰고 이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고 이게 낙원 가정 낙원 직장 아니냐고요. 누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려면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바보인 것도 같고 멍청한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이기고 하자면 그럼 어느 날 아하 하고 힘이 팍 붙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사람이 진심인지 알기 때문에 원장님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몰랐어요. 진즉 알았으면 더 빨리 했을 텐데 어느 날 오기 시작은 그게 물밀듯이 나쁜 것이건 좋은 것이건 때가 되면 이게 공부예요. 이 맛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맛을.
이때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안 해버리고 멈추니까 그래요. 이때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알아듣겠죠? 사람마다 또 다르고. 아마 이제 이 문제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거. 심판은 다 닦기 전에 난 질문이 오실 자리로만 심판은 다 닦았는데 여기에 그 말씀을 제가 구원에서도 네. 방금 큰 소리 말.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문제가 갈등 관계 생겼을 때 그런 방법들이 아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께 어울려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어떤 그 태도를 분명히 해 주어야만 그 집단의 질서라든가 어떤 규율이라든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대1로 된다면 그렇게라도 좀 불공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불공이 아니라 어떤 규율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 해결할 때 제 생각으로는 공심을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공심만 가지고 시간의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도 참 많습니다. 그때 뭘 해줘야만 거기 구성원들이 유한을 받고 또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과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죠. 지휘자, 지도자, 지도자, 학교로 다니면 선생님, 교당으로 다니면 교무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단체를 이끌 때, 개인을 이끌 때, 그죠?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그 부처님 경전 말씀을 보면 유능한 말 조련사는 어떤 말이든지 조련을 해요. 네? 유능한 말 조련사는. 근데 그렇지 못한 조련사는 자기가 아는 정도밖에 조련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왔을 때 한 명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에 있을 때 전체도 잘해요. 그리고 전체에 있을 때 또 해야 될 말이 있고 개별적으로 또 해야 될 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사님 말씀에 굉장히 또 추궁이 가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설명을 했어. 그럴 때 듣는 사람 반응을 다 봐야 돼. 아 주타원님은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80% 알았다. 저 사람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30%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지금 광타원님은 70% 알았다. 중사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90% 알았는지 80% 알았는지 알아듣겠죠? 그것을 깨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못 알아듣고 30%한 사람은 법회가 끝나고 나면 뭐가 필요하면 AS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다음은 거의 법회 안 나와. 그것이 한 번이면 몰라도 두 번, 세 번 되면 아이고 나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 안 나와. 싫어했을 때 싫어한 이유가 몸이 아파서 싫어했는지 설교가 길어서 싫어했는지 이해를 못해서 싫어했는지 알았겠죠? 천장이 뜨거워서 싫어했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개별과 전체를 아울려서, 그래서 우리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도 보고 숲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대도 보고 소도 보고 소도 보고 대도 보고 넘나들어야 돼. 자유 찾아요. 자유 찾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야. 지도자가 원장님까지 갈 때는 다 밑에서부터 있잖아요.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 조직에. 그러면 원장님이 나오시면 그 밑에 원장님을 뽑을 때 어디서 오는 게 아니잖아. 그 밑에 선생들 중에서 다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고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고 과정을 거쳐서 올라간 사람 중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을 그 자리에다 앉혀야 되는 거예요. 친불친으로 앉으면 망하는 거고. 알아듣겠죠? 내 말 잘 듣는다고 앉으면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그 자리에다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안 된 사람이 그 조직에 가면 그 조직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 바로 망하는 거예요. 집에서 후추가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고, 어느 조직에서 리더자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 조직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전 제17장에 병든 사회와 치료법 해놓고, 지도자가 그 사회가 병든 것을 알지 못하면 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의 문제가 뭔지, 우리 교당의 문제가 뭔지 알아듣겠어요? 그것을 지도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100%는 모르지만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지금 도사님 말씀하는 게 그런 쪽으로도 이제 더 보라인자 그런 말씀이니까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런 말씀들이. 근데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해와라는 것이 이런 각도도 보고 이런 각도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도 봐라. 또 아까도 빼먹은 것이는 방금 생각나는데, 내가 아무리 또 잘해도 상대방 금기가 또 낮으면,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치려고도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건 또 감수해야 돼. 그게 스승의 책무예요. 지도자의 책무예요. 그 사람이 못 받아들고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미워해요 어째요 뭐돼요, 그거 감수해야 돼. 근데 그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와서 따져. 그런 집이 있어.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애기가 그렇지 하고 또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애기가 그랬어도 엄마 아빠가 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 참 힘드시겠다 그러고 스승은날 계란도 10개 갖고 와. 아이고 이렇게 첫탁 사놓는 우리 애기 저 선생님이 봐주시면서 학부형한테 집이 애기 때문에 힘들다고 한마디도 않고 그거에 다 투닥거려주고 감싸주고 아이고 괜찮아요 그러면서 크죠. 애기들이 그런 거면서 크죠. 다 나이 먹으면 철들고 하죠. 그럴 때 부모님이 얼마나 선생님이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그죠? 그런 부모들도 계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런 걸 다 감내해야 돼. 그래서 오직에서 뭐 스승의 똥은 멍멍이도 안 먹는다 그래서 써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애로 상황이 많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지도자의 어려운 점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우리들이 두루두루 다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근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하나만 더 보시죠. 없으면 마칠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왜 웃어요? 중사님, 맨 뒤에 앉아갖고 뭐 빨리 갈 일 있어요? 중사님 마이크 한번 들으셔봐. 강제로 시키는. 아 강제 아니에요. 할 말 없으면 할 말 없습니다 하면 돼요. 마음 공부 시간에 강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지나온 그 교우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교도님 중에서도 그러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전도제를 지내면 그 전도제를 지낼 때 그 어떤 연가는 힘이 되게 들다고 그러거든요. 교우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나 저는 여태껏 수많은 전도제를 지내봐도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지거든요. 오로지 일심만 닿을 뿐이지. 그러면은 그 전도제가 기운이 씌어가지고 교우님이 힘이 되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 전도제를 지낼 때 그 힘이 들고 안 들고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힘이 든 날은 그날 피곤했는데 본인 생각으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근데 들어요. 피곤한 날이 그날 좀 피곤한 게 힘들었는가 보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영가가 이렇게 앞에도 있었다 그러는 교무들도 있고, 또 뭐 감사하다겠다는 분도 있고, 뭐 헌금금을 더 놀아겠다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한 40년 해보니까 한 30몇 년 하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근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러요. 건강지에도 보면 가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종사님이나 불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스님들이나 교무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죄를 많이 지내. 대표적으로 엄불교에서 농타원님이라는 분 계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저는 그 경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어요. 그 경지를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듣기만 하지 설교할 때나 뭐할 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오늘 일단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영대가 받지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어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강해서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잘못됐는데도 우기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도사님 내들 가르쳐 보면 그러죠? 우리가 누구하고 친구하고 대화해봐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영가들도 공부가 안 되고 하면 그런 말 들으면서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수는 있어.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그분들은 좀 힘들었다고 할 정도로까지 뭐가 보이는지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공부를 저는 보편타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타당. 살아있는 사람을 대사중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천도 설교를 했을 때 가족들이 이해하면 영가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수준이 비슷하니까. 부인이 이해를 하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인이 여기 앉아 계셔. 근데 부인한테 설교를 했는데 부인이 알아들으면 남편이 알아들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랬어요. 대사중 목사님께서 법문하실 때. 왜냐 거의 비슷하니까 수준이. 자녀가 이해하고 부모가 이해하면 거의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이 가족들을 보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보기에 이렇게 끄덕거려요. 열심히. 그러면 저분 말씀 잘 듣고 계시니까 천도가 더 잘 되겠다. 근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헌금금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제 아버지 위해서 참석을 하는데도 뺀들뺀들하고 알아듣겠죠? 그런 분들 많이 봤죠? 그러면 참 영가가 지지리도 복도 없다. 영가가 지지리도 복도 없다. 알아듣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제주의 정성이 천도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버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 되시는 길에 저렇게 할까? 근데 제가 딱 차 타고 오는 거 보고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장례식장 가보면 대충 알잖아요. 어느 정도 살고 있고 뭐든 다라고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안 해. 그러면은 이 집 식구들은 빠지 못해서 천도에서 지내는 값이구나.
그러면 저 영가도 평소에 이런데 그렇게 큰 관심도 없었고 하더라. 근데 어머니가 잘 다녔는데 자녀들은 안 다니더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아이고 천도제 잘 모셔드려야죠. 저희들이 정성껏 할게요.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또 엄마들이 자녀들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보고 아이고 좀 안쓰러우니까 조석신고 때 제가 그래요. 아이고 영가님, 예? 부인도 자식도 영가한테 그러니 예?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법봉양 잘 받으셔서 예? 영가께서 자녀들에게도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갔다가 잘 오세요. 한평생 부모 자식이었는데 서로 여기서 서운하다고 생각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것도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다 털어버리고 잘 놓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신부를 모셔드려요. 그런데 자녀들이나 부인들이 잘해 그러면은 아이고 참 영가께서는 복도 많으십니다. 어찌게 이렇게 대종사님도 만났지만 자녀들이나 부인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 영가께서 정신만 조금만 차리시면 그 기운을 타서 아마 좋은 데로 꼭 가셨다가 잘 오실 겁니다. 신부 모실 때만 수월하고 편해. 저는 그냥 그 정도지 뭐 이렇게 어쩐다 저쩐다 있잖아 모르겠어요. 단지 천주대전에서 피곤할 때는 있어. 어제 피곤한지 낮에 피곤한 게 피곤했겠지. 뭐 천도제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 예? 낮에 일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피곤하고 오면 피곤한 날 있잖아요. 천도제 아니어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네, 또 다른 얘기. 다른 질문. 아니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래야 서로 좋지. 종님 약간 설교 하실 때 그 하늘도 무심하지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인차에 따라서 이제 뭐 크게 법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걸로 하늘도 무심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 또 하늘도 무심할 수도 그렇죠. 있고 무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네. 사람마다 네, 자기 사람마다 개인차에. 다 경험하고 네. 삶의 양태가 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느낀 바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어느 것이 딱 이거다라고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유동적이요. 유동적.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이것만 인정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내 것도 고집하지 말고 남 것도 고집하지 말고. 부부 싸우거나 못할 때 다 내 생각에 고집하니까 싸우지. 그럴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 개연이가 머리 볶을 수도 있지. 왜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 알아듣겠죠? 이렇게 열리면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설령 좀 내 마음에 안 들었어도 끝까지 그 며칠 가면 머리 또 다시 볶거든가 풀리든가 할 텐데. 그죠? 그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흉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영 정말 보기 싫으면 은행 가고 돈 찾아가고 개연아 너 머리 얼마 주고 했니? 10만 원 들어서 그래 내가 2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그렇게 좀 하고 와라. 돈이라도 주고 하지 말아보든가. 왜 이쁘게 본 것은 게 그렇게 마음을 다양하게 가지면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봐봐. 선타원님이 백화점에서 진짜 그냥 저거 언제부터 내가 사고 싶었어. 그래 오늘 진짜 돈 아끼고 하고 큰맘 먹고 그거 하나 사갖고 왔어. 사갖고 올 때는 어쩌? 속으로 뿌듯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이쁘다 좀 해줘야 좋지. 나는 부심이 다 됐으니까 뭐 누가 안 찾아봐도 돼? 다 뻥 웃기고 아이고 이쁘네 어디서 샀어?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쓰겠네. 개연이도 저 머리를 뽀글이 할 때는 어디서 보고 저도 저렇게 한번 하고 싶어서 언제부터 저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쁘게 해갖고 왔는데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그냥 막 너 이 머리가 뭐더냐면 계연이가 착한 게 집에가 있었었지. 맞아요. 예, 그렇지. 엄마 마저 오면서 집 나갔어. 그럼 여관이나 갔으면 어쩔 판요. 이렇게 마음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역지사지, 네? 돌려서 한 번씩 우리가 보는 마음, 그럴 때 마음이 커지고, 네?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딱 한 번만. 그래서 첫날은 하고 온 날은 좀 아직 지금 뜨끈뜨끈하잖아. 지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나 오늘 옷 사갖고 왔어. 옷 사갖고 나를 지금 자랑하고 싶고 알아주고 싶잖아요. 예? 그때는 더 열받아. 누가 뭐라 그러면 조금 식었을 때 뭐라고도 해야 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 그 사람이 따끈따끈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엄마니까 참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도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도 상대방이 좀 가라앉았을 때, 무너졌을 때, 그잖아요. 살짝 해야지. 상대방이 좀 들떠있고 흥분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도 튀긴다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이게 요령. 근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혜롭다. 이게 이런 지혜로운 것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책 속에 들어있잖아요. 글 속에. 그래서 독서를 하면 현명해진다는 게 그거예요.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대상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약용 선생, 정약전 형님이 쓴 똑같은 상황인데도 또 다르게 써. 예? 똑같은 훌륭하다는 사람. 정명도 정의천 형제간인데도 형 동생 간에 또 생각이 또 달려.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스승한테 배웠는데 거기는 걸 해석할 때 또 달려. 같은 뱃속에서 나온 공장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또 다르고 또 스승한테 똑같이 배웠는데도 문답 감정을 하면 전부 다르게 말해요. 대종령에도 보면 대종사님 물어보면 다 다르게 말해도 똑같이 말 않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구나. 그런데 대종사님 뭐라고 틀렸다고 했어요? 너희들의 생각이 대처 맞으나 일단 수용을 했잖아요. 내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너희들 말 틀렸어. 이게 내 말 들어. 그러셨어요? 너희들 말이 대처 그럴다하나 내 말을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대종사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서운하지 않게 살살 복두도 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러면서 당신 말씀 따르면 제자들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고 이래요. 근데 완전 무시해버리면 안 들어버리냐는 그 다음 말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경전을 보면서 배우는 지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TV를 보지 말라는 것은 TV 볼 시간 1시간 동안을 책을 읽으면 얻는 것이 요만큼인데, 그죠? TV를 보고 얻는 것은 요만큼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 TV 보면서 배우는 것은 건지식이요. 눈으로 보고 설명을 해주니까 금방 알았는데 냄비요, 냄비.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책을 보고 배우는 것은 읽고 연마하고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면 또 읽어보고 텔레비는 지나가 버려. 후딱 그냥 들은 생각이요. 근데 이 책은 또 읽고 다음날 읽으면 또 생각이 다르고 또 다르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 자꾸. 그래서 이 무게감이 달라. 무게감이 TV 본 것은 가벼운 깃털이라면 독서를 통해서 내가 연마해갖고 내 것으로 만든 것은 돌덩이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투자 대비 얻는 것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고 무엇을 해야지. 우리들이 무슨 급할 때는 유튜브 같은 것이 훨씬 좋아요. 급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뭐 볼 때는 상식 정도는 예를 들어서 프라이팬에다 뭐 계란 타고 뭐라고 할 때는 유튜브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하는 맛있는 모습 안 나온다고 거기에는 그냥 애들이 그냥 자취방에서 그냥 한 번씩 해먹는 일회용적인 거지 된장 맛, 간장 맛은 우려야지 바로 안 나온다고 쉽게 말하면 알아듣겠죠? 그게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급할 때는 그런 걸 보고 배워야 되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걸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살고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자꾸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교단에 안 나오는 이유도 이거예요. 엄마들이 집에 가서 이런 것들을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이들이 커서 안 나온다가 아니라 클 때까지 이렇게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인자 주타원님 나가자면 잘 안 나오는데 인자 가녀들이 쇠야서 이제 말 잘 안 들어. 인자는 이제 지금은 너희들 나오면 내가 아파트는 한 대 준다고 한다고 아니 차라도 한 대 준다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너 결혼 선물로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그 대신 조건이 법회만 한 달에 2번 나오라 하면 가네들 바로 나와. 정말요? 바로 나와. 그래요. 그러나 가네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았으면 일요일날 못 가서 죄송해요 그래야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 다 어른들 책임이지. 그것이 어른들 책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자꾸 공부를 모범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지금부터 네가 이제 네 새로운 각시 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자 하면서 자꾸 가르쳐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